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학년도 6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볼게요.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동삼동 발굴 현장인데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대, 이것만 봐도 아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걸로 안 되면 뒤에 보면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됐다. 자, 이 시대 언제입니까? 바로 신석기 시대죠. 자,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때 사용됐던 이제 도구가 간석기이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고인돌은 첨동기, 철제 농기구가 보급된 건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졸본 지역에서 주몽이 건국한 간은 오부족 연맹체다 그랬죠. 자, 요 간은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건 주몽이라는 품만 봐도 고구려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고구려 설명 찾읍시다. 정답은 5번이에요. 제가 회의에서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제 그 연맹왕국 부여랑 고구려 이 나라들은 이제 왕이 있었고 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경우에는 제가회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는 정사암회의고 신라는 화백회의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화쟁 국사는 가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우면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아미타 신앙을 보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분은 이게 사실 아미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보통 불교에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나무 아미타불은 그 원효대사,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은 의상대사라고 연결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미타, 이게 이제 원효의 그 신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상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관음 신앙,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관세음 보살인데 관음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원효는 아미타 신앙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제 신라의 통일신라 시대 초기에 원효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서로 굉장히 이제 친한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였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제 이 두 분은 모두 다 불교의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하신 분들인데 특히 원효대사가 더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이 원효대사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무예가 이 어떤 이제 노래예요. 노래인데 이걸 막 그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게 당대 최고의 학자가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불교 대중화에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밑줄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나라 안의 지방 세력들이 수도 경주의 땅 기운이 다했다고 주장하거나 군사를 모아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칭한다고 하옵니다. 자, 이거 나라는 물론 중요해요. 신라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통일신라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지방 세력이 누구냐? 이것까지 기억해 두십시오. 호족입니다.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칭했던 통일신라 말기의 지방 세력들 호족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라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죠. 정답은 2번 골품제를 운영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게를 발급한 거는 이제 광무기역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당백전 발행은 흥선 대원군 때, 과거제 시행이 처음 시작된 건 고려시대의 광종, 그리고 전국이 팔도로 나눈 건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불상의 특징과 만든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불병자상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 한국사 교과서에 이불병자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이거는
후손들이 고려로 망명해가지고 만든 이제 그 이불병자상인 거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불병자상은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생긴 모양의 이제 그게 있죠. 이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거는 발해입니다. 이제 뭐 저기 보면 대조영이 건국한 가에서라고 나왔으니까 발해라는 거 알 수 있죠.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해동성국이라 불렸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해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크게는 세 가지예요. 주자감을 설치하였다. 이 대학교급 교육기관이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체계가 5경 15부 62주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이건 왕건에 대한 얘기네요. 사신관 제도를 시행했다. 자, 그 다음에 후녀 10조를 남겼다. 이런 게 있어요. 왕건에 관한 설명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자, 정답은 1번 북진 정책을 추진한 거죠. 서경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자, 서경이란 평양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제 장수왕의 도읍지였던 이제 고구려의 수도, 그 서경을 중시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조상님들의 땅으로 가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이제 왕건에 대해서는 특히나 뭐 후삼국 통일, 그 다음에 북진 정책, 후녀 10조,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참고로 사신관 제도는 그 한 호족한테 지역의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대신에 책임도 무겁게 준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어느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방의 사신관한테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그런 제도인데, 최초의 사신관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부 경순왕이 이제 고려가 되면서 경주 사신관이 됐었습니다. 자, 7번 갈게요. 가구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말했습니다. 31대 왕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르겠지만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몽골풍을 금지했다, 특히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아시겠지요?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라는 건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이게 원나라에 반대되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반원 자주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반원 자주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정답 5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저 정동행성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에다가 만들어놨던 기관이에요. 근데 일본 정벌에 실패를 했는데도 이 정동행성을 폐지를 안 했었단 말이죠. 공민왕이 폐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비로 천도한 건 백제의 성왕, 대마도를 정벌한 건 조선의 세종대왕, 그리고 호포제를 실시한 것은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금강가의 병합은 신라의 법풍왕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밑줄 친 그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4월 그들의 세력이 왕성해지자 고부 백산 전투에서 관군이 패배하여 2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도 패배하였다. 자,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누군지 나와야 됩니다. 요 그들은 동학농민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한 과정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자, 이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 전주성 점령한 후에 정부하고 전주 화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농민들이 집강소를 설치해서 폐정 개혁을 추진하였다라는 건데,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제 농민들이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건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물론 이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우금치 전투 패배로 실패가 되지만 이후에 갑오개혁 등으로 해서 이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개혁이 됐어요. 자, 9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충주성 전투, 처인성 전투. 이제 요게 먼저예요. 이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우라는 요 분이 승려예요. 스님입니다. 근데 싸워가지고 이제 몽골 적장을 사살을 하고 이분이 충주성 전투를 또 지휘를 하셔요. 그래서
노비를 비롯한 백성들의 활약으로 적군을 물리쳤다. 자, 이게 다 몽골에 대한 항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삼별초 같은 경우에도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진도로 근거지로 옮겨서 항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여기서 제주도 항파두리 해안까지 가게 되죠. 이제 이게 전부 다 몽골 항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몽골 침입 그리고 고려의 항쟁, 요거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네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 것은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농업 생산력 증대, 그 다음에 대동법 시행에 따른 공인의 활동 등으로 상업이 발달한 겁니다. 자, 경제적 변화들을 조사해서 공유해보자 했는데, 뭐 사상이 성장했다, 보급상 활동이 활발했다도 있지만, 이제 이 조선 후기 시대의 상품화폐 경제랑 관련된 내용 중에 보면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 5번이 답이고, 이 농업 생산력 증대랑 관련된 게 이제 상품 작물의 재배 같은 거, 그리고 대동법 시행 때문에 이제 공인이 성장한 거,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갈게요. 자, 다음 승려가 활동한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승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활동한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자, 불교 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진울, 보조국사라고 불립니다. 진울이고, 수선사 결사운동에 힘썼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진울이라는 요 승려가 계셨던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언제냐면 고려입니다. 고려 시대의 승려예요. 특히 이제 고려 시대의 승려로는 요 진울 말고 또 대각국사, 의천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의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답니다. 이게 이제 그 김부식, 대표적인 문벌 귀족 중 한 분이죠. 김부식이 삼국사기 편찬했다라는 사실이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영정법은 조선 인조,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된 거는 개항기 시대죠. 황룡사 구축 목탑은 그 선덕 여왕 때, 그러니까 신라 시대입니다. 화랑도가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된 것도 역시 신라 시대. 이건 진흥왕 때죠. 자, 1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칠천량에서 패배한 이래로 병선과 무기가 흩어져서 거의 사라졌는데,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자,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 아니죠. 자, 이분의 활동 시기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시대가 큼직큼직하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자, 임진왜란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훈민정음과 인조반정 사이 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종시기고, 인조반정이야 뭐 인조 즉위한 그 일이죠. 그러니까는 뭐 이 임진왜란 때가 선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특히나 진도 울돌목 앞바다에서 교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명량대첩입니다. 이 원균이 지휘했던 칠천량 해전에서 이제 크게 패하고 나서 이제 뭐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제 일본 배 수백 척을 싸워서 이겼죠.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자,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게 뭐냐라는 건데, 자,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한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화 관료 지신과 함께 창립을 했다. 독립문 건립, 그리고 가예요. 자, 이게 서재필이라는 이름 때문에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갑신정변을 주도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창립을 했어요. 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창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독립문을 건립했다라는 거에서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자,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5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협회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활동에 만민공동회 개최가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들이 더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령도
교차 요구를 저지했다.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관민 공동회까지 열리게 돼요. 정부 관리들까지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헌의 6조를 결의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독립협회에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무슨 방탈출 게임이 나왔네요. 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조약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근데 강화도 조약뿐만이 아니라 이게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불려요. 이 명칭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체결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자, 청일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건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크게 없고, 이제 일본과 청나라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청나라는 이제 조선에서부터 완전히 아웃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조선 책량 유포에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죠. 이 최애국 대우 역시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허용한 게 이제 그 제물포 조약, 그 이모군란 때문에 일본 공사관이 이제 그 99인들한테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경비병 주둔이 허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대화의 주제가 된 사건으로 온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별기근에 차별대를 받던 99인들,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바로 나왔죠? 예. 자, 이 제물포 조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었다. 이모군란이죠. 예.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네요. 앞선 문제에서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99인들이 뭐 월급을 13개월 동안 못 받았어요. 예, 그게 이제 이모군란 일어난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도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며 조선을 침입했던 청나라 군대의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쟁의 영향. 요 전쟁이 뭔지부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죠.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청나라 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 보이시죠? 병자호란입니다. 자, 이 병자호란의 결과로 이제 이 인조가 결국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죠. 이제 이후에 청나라하고 군신 관계를 이제 맺게 되고, 이제 뭐 소현세자나 복림대군이 이제 볼모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병자호란의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북본론이 대두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1번이 답입니다. 친명 배금 정책 때문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계속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병자호란 때 이제 결국 이제 군신 관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명나라하고 의리를 지켜야 된다. 따라서 청나라는 쳐서 정벌해야 된다라고 한 게 이제 북본론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갈게요. 가구화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그냥 큰 글씨로 그냥 떡하니 이렇게 써졌네요. 이 초계 문신제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 왕은 누구냐 하면 정조입니다. 자, 이 정조는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장영영 설치했다, 규장각 설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계 문신제를 시행했다. 이 이사는 정조의 이름이죠. 그리고 사도세자는 정조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조의 그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수원 화성을 건립하였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업적들이 전부 다 탕평책의 일환이었어요. 그러니까 탕평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했던 게 뭐 장영영, 규장각, 초계 문신제, 수원 화성 건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물론 이 탕평책을 실시한 거는 정조뿐만이 아니라 영조도 같이, 영조가 먼저 탕평 정책했고 그 다음에 정조, 이 두 분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뒷시대는 세도 정치예요. 자, 균역법은 영조가 마련한 정책이죠. 그 다음에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한 것은 고려시대의 공민왕입니다. 자, 18번. 밑줄 친 환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궁에서 시작하여 환구단까지 길가 좌우로 각대대 군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됐고 순검등도 몇백 명이 벌어져서 위험을 나타내었다. 자, 고종 황제가 탄 가마 앞에는 태국국기가 먼저 지나갔고 황제는 황룡표에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채색한 가마를 탔다. 자, 고종 황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국이죠. 황제의 나라란 뜻이에요. 이 나라는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이제 조선 이후로 대한제국을 고종이 선포했죠. 그때 이제 황구단이 이제 황제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이 했던 일이 뭐가 있는가라고 찾아보면 되겠는데 정답은 1번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노비항건법은 고려의 광종이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건 백제시대의 무령왕, 그리고 구주 오소경을 정비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 그리고 중리배교를 실시한 건 광해군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답은 1번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19번. 가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가의 성장과 분당의 형성. 자, 성종 때 3사에 진출하여 훈구 세력을 견제하면서 공론을 주도했다. 자, 훈구를 견제했다라고 했으니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세력은 바로 사림. 자, 이 사림들이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분당 형성돼가지고 동인, 서인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사림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이 사림들은 그 정몽주 후예요. 정몽주가 조선 건국 직전에 이방원한테 죽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몽주의 학문적인 후예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림이다라고 된 건데, 이 세력의 기반이 서원 그리고 향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건 뭐 정답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 이때 말하는 요 3사는 좀 이렇게 심화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간원, 미안합니다. 사간원, 사헌부, 그리고 홍문관. 요 세 기관을 가리켜서 3사라고 불러요. 이제 사간원은 간쟁, 그리고 사헌부는 감찰기관이고 홍문관은 집현전의 기능, 이제 학문 연구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좀 똑똑한 학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사림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세력이 점점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분당 형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당이 제가 동인과 서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동인이 북인하고 남인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인들은 광해군 시대에 이제 정치를 이끌었다가 인조 반정과 함께 몰락하고, 한동안 남인과 서인이 계속 이제 함께 권력을 이어오다가 한국 정쟁을 계기로 해서 남인들이 몰락을 하고 서인들은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가 됩니다. 뭐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제 분당 정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0번 볼게요. 우리는 이곳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개혁정강을 마련하여 내각 중심의 자주국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사건이 뭔지 알아야죠. 바로 갑신정변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사건입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이런 분들이 급진개화파예요. 이제 정변을 주도했다가 청나라 군대 공격을 받고 3일 만에 정변이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구본 신참의 원칙은 나중에 광무개혁 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 때 뵐게요.